분단의 그림자 아래 극단의 정치. 정약용. 정치는 민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일이다.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그 이름보다 앞서 사람들의 굶주림과 추위, 절망이 먼저다. 양극화란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파를 위한 정치가 낳은 폐해다. 해설 정약용은 백성 중심의 실용 정치를 강조한 조선 후기의 대표 실학자다. 체제보다 민생, 제도보다 현실을 중시했고, 오늘날 양극화 정치는 민중을 도외시한 계급 정치로 비판했을 것이다. 이재명. 저는 언제나 민생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민생이라는 말이 점점 선거용 수사처럼 들리더군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연암 박지원. 권력은 바람과 같아야 한다. 볼 수 없지만 늘 사람의 순결을 시켜야 한다. 지금의 정치는 너무 무겁고 너무 시끄럽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을 웃게 만드는 자다. 지금 한국 정치엔 웃음이 없다. 해설 연암 박지원은 해악과 풍자 속 진실을 말한 계몽 사상가였다. 그는 강직함보다 유연함, 엄숙함보다 따뜻함을 택한 인물로서 오늘날의 냉소적 정치, 절망적 국민 정서를 비판했을 것이다. 이재명. 지금 이 나라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음을 되찾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아닐까요? 공자. 나라가 분열되면 의는 사라지고 말은 무뎌진다. 백성이 서로의 얼굴을 외면할 때 정치는 이미 도를 잃은 것이다. 그 근본은 가르침과 예의 단절에 있다. 분단은 비극이나 그보다 더 큰 비극은 형제끼리의 분노다. 해설 공자는 인간관계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공동체의 혼란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남북의 분단과 이념 갈등은 예의 붕괴로 사회적 존중과 질서가 사라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우리는 형제를 잃은 민족입니다. 적보다 무서운 것은 이념 앞에서 서로를 적대하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노자. 정치는 복잡할수록 무의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의 정치는 다툼을 부추기고 국민은 다툼 속에서 길을 잃는다. 강한 자가 이기려 하지 말고 약한 자가 양보하지 않으면 된다. 진정한 정치란 말없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해설. 노자는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며 무위의 정치, 즉 자연스러운 질서 회복을 추구했다. 지금의 정치판은 그 반대에 서 있다. 이재명. 정치는 강한 소리를 내는 이들이 아니라 조용히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란은 그들을 덮고 있죠. 부처. 고통은 원인이 있어 생긴다. 한국 정치의 극단은 무지와 집착, 두려움의 반복이다. 분단은 육체의 경계일 뿐 마음의 분단이 더 무섭다. 그 마음에 미움이 남는 한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해설. 불교는 모든 고통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연기 속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남북 분단, 냉전, 지역 갈등, 계층 불신은 오랜 업의 연속이며 해법은 자각적 깨달음이다. 이재명. 정치인인 저는 늘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의 고통은 너무 깊어서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요. 플라톤. 정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생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역할이 뒤섞였고 욕망이 철학을 몰아냈다. 한국의 양극화는 진실보다 이미지를 좇는 자들이 만든 결과다. 군중은 철인을 원하지 않고 쇼인을 원한다. 해설. 플라톤은 철인의 정치, 즉 지혜 있는 자가 다스리는 국가를 꿈꿨다. 한국 사회는 이미지, 선동, 감정 정치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정치의 목적이 흐려졌다. 이재명. 진실을 말하면 공격받고 연기를 하면 박수받는 시대. 정치인은 철학보다 대본을 먼저 배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기술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한국은 정치가 기술이 아니라 투쟁이 되었다. 극단은 합리의 파괴이고 증오의 연료다. 중용이 사라졌을 때 국가는 공동체가 아닌 전장이 된다.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정치의 핵심 덕목이었다. 한국 사회의 이분법적 구조는 중용의 실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극단은 정치인에게 더 쉽고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엔 늘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칩니다. 쇼펜하우어. 인간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의지의 노예다. 정치란 그 의지가 충돌하는 무대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이기심의 집단화다. 너희는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옳다는 확신만이 존재할 뿐이다. 해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맹목적 의지의 지배자라 보았다. 정치적 진영화는 자기 확증 욕망의 확장으로 다양한 견해의 공존을 막는다. 이재명 모두가 옳다고 외치는 이 나라에선 정말 옳은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니체. 그대들은 적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정치는 스스로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적을 만든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우리는 선, 너희는 악이라는 비극적 자기도취다. 그러나 진리는 어느 당에도 없다. 진리는 피를 흘리며 가로질러 오는 것이다. 해설. 니체는 권력의 의지가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 보았다. 진리 자체가 아니라 권력 획득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 구조를 비판한다. 이재명 저를 악마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영웅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진실은 늘 그 사이 어딘가에 있죠. 결론. 양극화된 한국 정치의 본질은 단지 여야의 싸움이 아니다. 그 뿌리는 분단과 전쟁, 상처 입은 국가 정체성의 혼돈에 있다. 정치인은 그 상처 위에 깃발을 꽂았고 국민은 그 깃발 아래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공자는 공동체의 도리를, 노자는 소란 없는 정치를, 부처는 고통의 근원을, 플라톤은 진리 없는 권력의 위험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실종을,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맹목을, 니체는 적대의 중독을, 정약용은 민생의 외면을, 박지원은 웃음 잃은 민심을 말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사람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한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연결이어야 한다. 한국의 분단은 땅을 갈랐지만 이념은 사람을 갈랐다. 이제 그 틈을 메우는 일은 지도자의 철학이 아니라 국민의 연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